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이벤트 오랜만이야. 2021학년도부터 유초등 교직논술은 답안 양식이 바뀝니다. 아직 공식 양식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등 교육학논술 양식과 거의 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많은 강사분들의 예상입니다. 또 2020학년도 초등 교직논술의 문제 형태도 기존 중등 교육학논술의 형태와 많이 유사해졌죠. 이런 변화가 아마도 요구하는 답안 양식도 비슷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유사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등 답안 양식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보자고요. 초등 답안 양식이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면 그때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일단 뭐가 바뀌는지부터 볼까요? 바뀌는 건 많지 않아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지 양식에서 줄글 형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중등 양식처럼요. 둘째, 작년까지 있었던 분량 점수 1점이 없어졌습니다. 중등처럼 2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러면 2장 중에 1장만 써도 되냐? 네, 됩니다. 당연하죠. 분량이 점수 자체는 없어졌으니까요. 다만 서본결 논술의 체계는 제대로 쓰고 완성도가 있어야겠죠. 또 유의사항에는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번호, 쪽번호를 기재, 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도 잊지 마세요. 2장 중에 1장만 써도 되지만 제출은 2장 다 한다. 셋째, 맞춤법 배점이 1점이 늘어서 2점이 되었습니다. 없어진 분량 점수가 여기로 간 건데요. 맞춤법이라는 배점 기준의 명칭은 바뀔 수 있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들어갈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줄글에서 띄어쓰기를 한 칸 띄었느냐 이러면서 엄격하게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가독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아마도 표준어 맞춤법 자체나 어법에 맞도록 썼느냐 같은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공지된 변화는 이 3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이겁니다. 만약 중등 교육학 논술과 유의사항이 같다면 답안의 줄칸에 내 임의로 줄을 그어 한 줄을 2줄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등 교육학 논술 유의사항입니다. 6.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단 가로선은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냐? 은주클립이 짚어드립니다. 첫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2장 이내이니 너무 넘치게 쓰지 마세요. 둘째, 논제가 요구하는 답의 핵심어, 키워드가 더 중요해졌다. 뒤에서 제가 직접 시연해본 결과로 아시겠지만 줄글로 바뀌면서 써야 할 분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문장이 늘어나는데 그럴수록 핵심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술이 중요합니다. 문장을 더 쓸 수 있다고 중언부언하면 모호한 글이 됩니다. 셋째, 기존 유초등 1200자 제한 때문에 있었던 문장수 계산은 의미가 없다. 기존 원고지 양식에서는 분량이 너무 짧으니까 논지 하나당 주로 꼭 필요한 논거 하나만 썼죠. 논거를 생략할 때도 있었고요. 또는 배점에 비례해서 2, 3점짜리는 논거를 2, 3개 정도 더 썼고요. 하지만 줄글로 바뀌면서는 문장이 더 늘어나서 논지 1개당 논거 문장을 1~2문장 더 써도 돼요. 넷째, 그러나 논제별 배점에 비례해서 답안 분량 조절하기는 필요하다. 문장수 계산이 의미가 없다고 어떤 논제에서는 논지 하나에 논거를 4문장 쓰고 어디서는 논지 하나에 1문장 쓰고 그러면 완성된 답안에서 논제별로 분량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고지 양식에서는 논제 하나가 3점짜리면 1점당 60자 정도 써서 200자 정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전체적으로 답안이 완성되면 논제 배점에 따라 답안의 양도 비례가 됐어요. 그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배점이 많은 문제는 답안도 길게 충실하게 쓰시고요. 배점이 적은 문제에 쓸데없이 길게 쓰느라 공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줄글일수록 한 문장을 짧게 쓰려고 노력하라. 원고지 써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줄글로 쓰니 글이 줄줄 써집니다.
그만큼 한 문장이 막 길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써보니 줄글은 원고지보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만큼 각 문장을 짧고 분명하게 쓰셔야 해요. 6째, 교정은 꼭 필요할 때만 깔끔하게 교정부호로 쓴다. 교정을 할 때는 교정부호를 참고로 하되 원고지처럼 철저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삭제는 2줄 긋고 위에 쓰거나 옆에 쓰고 돼지꼬리로 글자 빼기나 사과꼭지로 글자 바꾸기 정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깔끔하게 쓰세요. 그러면 교육학 공부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나요? 교육학 공부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등은 논술 자체가 교육학 논술이죠. 그만큼 교육학 지식이 심도 있고 넓어야 하는데 초등은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교직 논술이에요. 교직과 관련한 상황에 어울리는 교육학들이 얕게 가끔 나와요. 그만큼 많은 개념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꼭 필요한 교육학 개념들을 고급스럽게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학을 공부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초등 교직 논술은 2019년부터 지문에서 웬만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작년에 은주클립과 교육학 공부를 하셨던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육학 개념을 알고 있어 핵심어를 더 전문적으로 뚜렷하게 쓰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정말 맞아요. 제가 작년에 150분 첨삭을 해드리면서 200편 넘게 읽고 또 2020학년도 교직논술 가채점을 70여 분 해드렸어요. 그러면 200분 넘는 글을 본 거죠. 정말 교육학 개념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으면 글의 수준이 달라 보여요. 신뢰가 가고 글의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죠. 예를 들어 작년 문제 중에 하나는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을 적어라가 있었죠. 합격자 중에 한 분은 지도성 개념 자체를 쓰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했던 지도성 개념이 지문에 등장하니 일단 자신감이 생겼고 공부했던 교육학 내용을 생각하니 교육학 개념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역량을 추론하기 더 쉬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유초등에서 교육학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육학은 이해하기 좋은 자료로 핵심어를 중심으로 개념을 한두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외우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주클립 교육학의 교육학 개념 수준은 초등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고 깊고 중등 교육학 강사들의 교재보다는 얕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등 선생님들은 은주클립 교육학이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핵심어를 떠올릴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부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서술문을 쓰는 데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전문 강사들의 교재에서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개념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은주클립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중등 선생님들은 은주클립에 나오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중등 교육학 강사분들의 교재에서 중요한 핵심만 모아서 맥락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육학은 교육자로서의 기본기를 다져줍니다. 저는 첫 임용을 2011년에 봐서 교육학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교육학을 몰랐다면 교육 현상을 이해하는 저의 눈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교육학은 교육자에게 세상과 교육 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학을 교직 논술을 위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발전시켜주는 고마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공부하실 때도 훨씬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2021학년도 유초등 교직논술 답안 양식이 바뀌면서 알아야 할 점들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제가 원고지 양식에 쓰인 답안을 줄글로 바꿔 써보는 시연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유초등, 중등의 교직논술 책들을 여러 가지를 참고로 연구해봤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글과 실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직접 해봐야 압니다. 실제로 제가 써보고 느낀 점 꼭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드린 내용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원고지 양식에서 연습하셨었던 재수생 이상, N수생 여러분들은 꼭 보세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바뀐 유초등 교직논술 답안 양식 제가 써봤습니다.
중등 공식 답안 양식에 써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쓰는데 13분 26초가 걸렸어요. 이미 써져 있는 원고지 답안을 그대로 옮기는 데만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 제가 일부러 답안 중에서도 1200자 원고지 꽉 찬 답안을 골라서 옮겨봤는데 지금 뒤에 장에 2줄까지밖에 안 갔어요. 물론 이거는 글씨체와 또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이게 원래 공식 양식은 B4인데 제가 A4에 썼죠. 하지만 어쨌든 그 비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A4 용지이지만 이 제목의 포인트가 10포인트거든요.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춰 썼기 때문에 B4에서도 거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지금 1200자를 줄글로 옮겼을 때 양이 엄청 적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강사 선생님들은 특히 유아 교직 논술 그리고 초등 교직 논술 선생님들은 1200자에서 1500자 정도 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200자 쓰면 거의 여기 올랑말랑 하고 1500자 써야 겨우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 1200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 논지 하나당 논거 하나, 문장 하나에 문장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많으면 2문장, 3문장 이렇게 계산하면서 썼었는데 그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쓰시면 분량이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지금 글씨를 아주 작게 쓴 것도 아니고 거의 이 줄에 꽉 찰 정도로 썼고 이 제목에 다방 그 글씨 크기와 비슷하게 썼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하게 쓰신다고 봤을 때 지금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인 겁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쓰다가 줄글에 써보니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줄글은 점점 글씨가 작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글씨 크기를 원래 계획했던 10포인트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야 겨우 분량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글 양식으로 바뀌었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 원고지로 쓰시다가 공부 다시 하시면서 줄글로 쓰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글씨를 크게 쓰시고 또 띄어쓰기 분명하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줄글로 제가 써보니까 원고지 답안을 읽을 때보다 더 가독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줄글은 줄줄줄줄 쭉 써지거든요. 제가 느껴도 원고지는 한 칸에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썼어요. 그런데 줄글은 줄줄 써지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뭉뚱그려서 쫙 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띄어쓰기 조금 신경 쓰시면서 쓰셔야 가독성도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붙여 쓰지 않도록 줄줄 써진다고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또 수정할 때가 문제예요. 지금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도 자리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원고지는 칸이 쳐져 있고 그런 양식상의 특징 때문에 뭐 2줄을 긋거나 아니면 교정보호를 써서 고쳤을 때 그나마 가독성이 조금 더 나아요. 줄글보다는. 근데 제가 지금 줄글을 써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쫙 늘어뜨려서 써진 상황에서 교정보호로 고치면은 약간 더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 답안이 이미 써져 있는 거를 베껴 쓰는데도 틀린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잘 눈에 안 띄어요. 또 만약에 이거를 다른 글씨로 고치신다면 그 글씨를 알아보게 쓰는 것도 조금 조악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줄글 양식이. 그래서 선생님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고쳐 쓰지 않도록. 그렇다면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교정보호 클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보호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전천으로 2줄 긋고 딱딱 2줄 긋고 하시면 되는데 이 2줄을 긋고 그럼 어디다 고치냐 이게 문제예요. 줄글이. 유아 교직 논술 한 강사 선생님은 그냥 2줄 긋고 그 위에 써라 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윗줄이 조금 비어가지고 위에 써도 알아보기가 쉽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줄글은 위에 딱딱 두 줄 긋고 위에다가 쓰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퇴고할 때 고쳐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이 줄에 바짝 붙여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두 줄을 긋고 위에 고치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서론, 결론이 원고지에서는 세 문장 150자, 그러니까 원고지 줄수로 하면은 5, 6줄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줄글로 쓰니까 4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론, 결론 한두 문장 정도 기존에 쓰시던 것보다 좀 더 늘려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론 쓰실 때도 조금 더 내용을 여유 있게 좀 늘려서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줄글의 특성이 또 뭐가 있냐면 줄줄 써지기 때문에 이게 문장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쓰면 어떤 거는 어떤 논제는 이만큼 쓰고 어떤 논제는 이만큼 쓰고 분명히 이런 분량의 비례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논지 하나당 뭐 논거 2~3개 이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주고 쓰되 기존의 원고지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문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써줘도 되겠다. 논거를 그런 부분들을 느낀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유초등 교직 논술 바뀐 답안 양식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답안 양식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공지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유튜브를 한 달간 쉬게 됐어요. 예고해드린 3, 4월 공개 피드백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피드백 참여자는 선착순 10분입니다. 공개 피드백 신청자 모집글은 4월 중순에 블로그에 게시될 예정이에요. 건강을 회복해서 그때는 꼭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교육학 클립 매주 보시는 분들께는 한 달간의 공백을 내려 죄송합니다. 요즘 개강도 연기되고 카페나 도서관 공부할 곳도 마땅치 않아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에 만나요.